프레스룸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갑니다.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아이템은 한동훈 직접 등판, 검수완박 위헌 여부 직접 따진다입니다. 이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법이 헌법에 맞는지 직접 따져보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면은 국가기관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헌법재판소가 사법 절차에 따라 유법 판단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걸 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국가기관 간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서로의 권한인지를 그리고 또 어디까지가 책임인지를 헌재한테 직접 판단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런데 그 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선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한 장관 그 취재진 앞에서 공개 변론에 앞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잘못된 내용, 잘못된 입법으로 인한 위헌이라며 입장을 다시금 명확히 하게 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던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주 강경한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강 기자, 이번 변론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방청석 신청 경쟁률이 엄청 높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전문근처로 이제 100여 개, 일부 언론에서는 200여 개까지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화환이 놓여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화환이요? 예, 문구들을 살펴보면 이제 하늘이 내린 한동훈, 검수완박 절대 반대 등 한 장관을 응원하는 문구로 차여져 있는 그런 화환들이 100여 개가 넘게 놓여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방청석 관련해서도 좀 이례적이었는데요. 일반 방청석 10석에 대해 총 369명이 지원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제 그렇게 치면 이제 경쟁률로 치면 약 37대 1이 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기억하실 텐데 네. 이제 헌재 공개 변론에 이처럼 방청객들이 이제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일단 이례적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케이스 이후로는 이런 유사 사례가 없었던 점을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번 사례가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의 아주 강경한 듯한 발언을 좀 전에 들어봤고, 자, 그러면 이번 변론의 쟁점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지금 법무부 측 의견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장관이 밝히게 될 그리고 안에서 이게 밝히고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우선 내용적인 측면부터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명백히 위헌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헌법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수사권과 소추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이제 소추권이라고 하면은 이 형사사건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죠. 이를 제한하는 것은 검사의 헌법상 권리를 이제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임의로 제한하고 있는 거다. 네. 이런 내용적인 측면을 짚고 있고요. 또 이어서 이제 입법 과정 역시 문제 삼고 있는데요. 법안 통과 과정 중에 저희 MB도 이제 앞서 보도해드린 바가 있지만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 등이라든지 문제시 삼으면서 이제 내용 외에도 절차적인 문제에서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을 제각기하고 있었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지만 국회 측 대리인은 한 장관의 주장과 달리 검수완박 법안으로 국민은 피해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 앞에서 한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명백한 국회법 규정 위반이 아니면 국회 운영의 자율권을 존중해 왔습니다. 검찰이 법에 규정된 권한, 예컨대 치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구, 보안수사 요구 등 검찰 사법경찰관과 협력을 해가지고 법에 부여된
자신들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뭐 수사권이 약화될 이유도 없고 국민들 피해가 발생될 이유도 없다. 네, 앞서 검찰은 헌법상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건 검찰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수사와 기소 권한도 검찰의 고유 권한이다. 이걸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국회에서는 이를 영장 청구권이 꼭 수사권을 전제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별개로 봐서 검찰의 권한은 헌법에 규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입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둘째로는 이 사안 자체가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입법 절차상의 문제는 국회 안에 있는 기관이 주장할 수 있을 뿐 국회 밖의 기관인 검찰이나 법무부가 이렇게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법무부가 주장하고 있는 권한 침해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만들었죠. 이 시행령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법적으로 다툴 만한 사안이 이젠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측의 이런 쟁점들을 헌재가 다 들어보고 9명의 재판관 가운데 과반수 5명 이상이 찬성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이용훈 평론가님, 이 화한도 그렇고요, 뭐 방청석, 뭐 경쟁률도 그렇고 상당히 좀 관심이 높아요. 물론 뭐 사안도 사안이겠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혹시 한동훈 효과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상당히 좀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그 보수 진영의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의 한 명으로 또 거론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관심이 많은 그런 그 상황이고요. 또 검수완박 입법 자체와 관련한 논쟁도 굉장히 뜨겁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큼 더 이제 또 관심이 모아지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한동훈 장관 보면 뭐 약간 스타 장관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를 상당히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이 꼭 저렇게 직접 나설 필요가 있었나 하는 지각도 일각에서 지금 이제 지적이 없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 뭔가 향후에 대권에 뭐 나간다든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는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그야말로 격파해냈다. 이런 이미지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효은 평론가님은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서 이 한동훈 장관의 소위 몸값이라고 하죠.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모든 어떻게 보면 국정좀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오히려 대통령보다 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권한쟁의 심판이 지금 이제 법무부 검찰 측과 지금 국회가 지금 서로의 권한에 대해서 싸우는 건데 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이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되게 이례적인데 여기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발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이 있어서 나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굉장히 자신이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기자들 질문에 뭐 그러면 헌재가 정말 뭐 민주주의, 그러니까 법치주의까지 얘기를 하면서 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는 것이 단지 이 국회 입법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 검찰 이 관련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법대로 하겠다. 그리고 어떤 그 뭔가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내세우면서 상당히 명분은 좋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 굉장히 수호 선봉자로 좀 나가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본인의 그런 어떤 법적 논리라는 것들이 항상 옳다는 보장도 없고 그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고요.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려질지 이것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이 훨씬 부상할 수도 있는 계기도 되겠지만 본인의 앞으로 이런 생각이나 행동들을 좀 바꿔 나가야 되는 그런 또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좀 벌어질 것 같은데 과연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제 변론을 계기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뭐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